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2억 4,600만 원 수익 중이며 오른쪽의 ISA 계좌는 1,0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 1,400만 원 수익과 한 차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6천만 원 수익까지 현재 기준 총 3억 9천만 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상승해주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강세의 7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대통령 1년차 강세의 7월을 꼭 공부해야 하는데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꼭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연도별 S&P 500 주가 추이를 보면 파란색의 그래프가 모든 연도 주가 추이를 평균으로 나타낸 것이고 가장 최고의 흐름을 보였던 시기는 1995년, 가장 최악의 흐름을 보였던 시기는 2008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의 그래프가 올해 2025년 현재까지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상반기가 드디어 끝났는데 올해 주가 흐름을 현재까지 쭉 살펴보면 4월 관세 폭락으로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 역사상 가장 큰 반등을 보여주며 엄청 드라마틱한 V자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올해 주가 수익률로만 보면 현재 플러스 5.6% 정도 상승해 있으며 기막히게 평균 주가 추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함께 실전으로 경험한 투자자들은 진짜 4월 급락 공포도 경험했고 5월에 폭등도 경험하면서 익사이팅한 경험을 실전에서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그냥 나중에 미래에서 보거나 실전으로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데이터로만 보면 미국 주식은 역시 안전하게 우상향 해주는구나. 올해도 스무스하게 5%나 상승하고 있네 라면서 실제로 투자하게 되면 겪게 되는 고통과 지루함, 인내심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연평균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미국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 10%에서 20%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평균일 뿐입니다. 올해처럼 엄청난 V자 반등을 줄 때도 있고 2022년 때처럼 1년 내내 계단식 하락으로 고통을 주기도 하며 2024년처럼 역대급 폭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연평균 수익률이 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들은 연평균 수익률은 보지 마시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올라간다 라고 우상향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립식 장기 투자가 아니라 멘탈과 마인드를 실전에서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5줄 옹줍 투자 원칙으로 남들보다 싸게, 남들보다 많이, 그리고 남들보다 더 오래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나스닥은 대통령 1년차 사이클에서 7월에 평소보다 더 강세를 보였다 라는 데이터를 공유드렸었죠. 그리고 이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보통 7월에 강세를 보이는데 과거 대통령 1년차 때 비트코인 사이클 마지막 해를 살펴보면 7월과 8월 모두 강세를 보였었다 라는 공통된 계절성 데이터를 볼 수 있죠. 보통 비트코인은 8월에 약세를 보이는데 대통령 1년차 비트코인 사이클 마지막 해에는 8월에도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과 또 마찬가지로 9월에 높은 확률로 약세를 보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사이클의 고점은 2013년에는 11월에 강세장이 끝났으며 2017년에는 12월에 강세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0월에 강세장이 끝났다 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다? 네, 4분기에 강세장이 끝났다는 공통된 데이터입니다. 이번에는 유동성 증가와 현물 ETF로 인해 내년에 폭락장이 찾아올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오르더라도 저는 원칙대로 올해 비트코인을 매도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제가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 그대로 다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골든크로스 포착, 나스닥도 골든크로스 포착, 그 뒤를 이어 S&P 500도 곧 골든크로스 임박입니다. 과거 S&P 500이 골든크로스를 보였을 때 그 이후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나 살펴보면 63일 뒤에 평균 6% 상승이 있었고 매우 높은 확률로 63일 뒤에는 거의 다 상승에 있었다는 강세 데이터를 볼 수 있죠.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강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8월과 9월, 10월 계절성을 봤을 때 중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하반기에 웅덩이가 한 번 정도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각오, 대비를 해두면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틀을 생각해보자면
7월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7월 강세를 방해할 수 있는 리스크가 하나 존재합니다. 네, 7월 8일에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됩니다. 즉,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잠시 웅덩이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4월 관세 불확실성 웅덩이를 겪었죠?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관세 웅덩이가 펼쳐진다면 기회로 웅줍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면서도 한편으론 또 가장 좋아하는 3분기 8월 9월 웅덩이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습니다. 대체 이번엔 어떤 재료로 또 빠질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고 정확히 언제일지도 말 수 없지만 결국 높은 확률로 하반기 웅덩이를 한번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네, 저는 현재 차트적인 관점들을 보나 매크로적인 관점들을 보나 현재까지 웅덩이는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연말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7월에는 관세 유예 기간 종료와 2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특히 7월 2분기 실적 시즌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세 영향이 얼마나 반영되어서 기업들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이게 단기적일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일 것인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시기이며, 현재 나스닥과 S&P 500 P 밸류에이션은 20년 평균 밸류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고평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평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 EPS가 크게 상승해서 주가 상승보다 훨씬 더 상승해 주거나, 반대로 관세 폭락 때처럼 기업들의 EPS는 그대로이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기업들의 EPS가 크게 상승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대급 V자 반등으로 인해 미국 주식은 일봉 RSI가 70 위로 올라오며 단기적인 과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도 67까지 올라오며 탐욕 구간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곧 극단적인 탐욕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동성 장세, 버블 장세로 강세를 생각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잠시 또 지루한 구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현재 상황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달 또는 몇 년 웅덩이 후 신고가를 그 이후 경신했을 때를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과 추가 매수 매물이 싸우는 작은 박스권, 변동성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7월에는 강세를 보이고 8월과 9월 약세를 보인 후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상승장, 하락장 사이클을 보면 노란색의 전고점을 찍은 후 몇 년, 몇 달 동안 웅덩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락장이 찾아왔다가 결국 신고가를 다시 돌파해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지금이 딱 이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시 저항과 돌파 싸움이 있지만 결국 여기를 뚫고 올라가주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텐데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몇 년 뒤에 다시 또 결국 하락장이 찾아올 텐데, 이 하락장에서의 바닥, 그러니까 지지받는 구간이 기막히게 노란색의 전고점과 겹친다는 겁니다. 2015년 전고점은 기막히게 코로나 저점에서 지지받았습니다. 즉 2020년 코로나 저점의 가격은 무려 5년 전 가격대까지 싸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2020년 전고점은 기막히게 2022년 하락장 저점에서 지지받았습니다. 즉 2022년 하락장 저점의 가격은 3년 전 가격대까지 싸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2년 전고점은 기막히게 이번 관세 폭락 저점에서 지지받았습니다. 이번에도 3년 전 가격대까지 싸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또 5년 동안 매수하지 않고 다음 하락장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인내심을 강조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저 역시 솔직히 이를 기다릴 인내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범한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최고의 방법인 오즐 웅줍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으며, 고점 구간에서는 적절한 리밸런싱으로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늘려놓고 그 늘려놓은 현금 비중으로 하락장에서 과감하게 웅줍하며 제 인생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상대평가입니다. 나는 무조건 남들보다 싸게 많이 사야 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저보다 2배나 더 높은 가격에 나스닥을 비싸게 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엔비디아 또는 반도체를 저보다 5배나 높은 가격에 사주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결국 고점에 물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죠? 고점에 물리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안 사면 나만 수익을 놓치는 것 같은 인간의 감정, 심리, 즉 포모 증후군이
내 뇌를 잠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인간은 여러 가지 지적 수단을 발전시켜왔지만 감정과 심리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고 말이죠. 현재 우리는 책으로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유튜브로도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예전에 얻을 수 없었던 값진 정보를 매우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에서는 결국 극소수만 돈을 버는 구조이며 대다수는 결국 돈을 잃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절대 아무 때나 막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저 역시 절대 아무 때나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매수하지 않고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며 오히려 리밸런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으로 언제 현금 비중을 늘리고 본격적인 강세가 시작될 텐데 언제 남들보다 싸게 사고 언제 남들보다 많이 매수해야 하는지 그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